돈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새로 이제 상관 되셨으니까 또 전문직 중에 계시는 분이니까 뭐 인맥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또 산림청도 문화단지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게끔 관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을 한다면 어느 정도면은 그 큰 밤나무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꽃으로만 있고 그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인데 원래가 어느 정도 크냐면 이 정도로 커요. 근데 볼펜 좀 굵기만 해 이만해요. 어느 정도 물이 좀 많은지 쳐다보면 아주 징그러울 정도예요. 그런 정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흘러내리지 말라고 말짱을 꼽아야 되는데 그 말짱을 밑에다 꼽지 않은 게 밑에다 꼽지 않고 그 뒤에다 꼽았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흙을 채우든지 파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이 다니기에서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여기를 다니는 사람 전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천지방면해가지고 중공산에서 돈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공 제약이 좀 돼서요. 그거를 철거하고 벽돌은 이제 등산으로 개선하는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 들여서 했잖아요. 네. 옆으로 다녀요. 그죠? 네. 이거 잘못했죠. 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죠. 네.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익감도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좀 시정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지역주민이 중간에 뭐 정차 좀 해다가 뭐 계속 우상 밀어내게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은 어떤 정도가 좀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시내버스 정차하시든지 또 시내버스 정차 안 되면 그런 또 다른 대안 정책을 해서 행복되시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 주민들은 학생들의 뭐 출근이라든가 통학이라든가 주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외지 사람들이 가끔을 방문했을 때 어느 시점에 많이 오느냐 그런 거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행 시간이라든가 운행 패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난이 IC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방아리 인근에 그 주차장을 신규로 만들어서 남이섬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다글로 이제 유입해서 실질적으로 남이섬 오는 사람들한테 춘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얘네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평에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 말씀드리지만 춘천 간 고속도로와 전철 같은 이런 그 반쪽짜리 우리 가평 국민들한테 피해가 나타나는 형태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주셔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응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입장에서 제2 외곽 순환도로의 어떤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거는 불가능하지만은 저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동이나 이쪽에서 IC가 뭐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상면 상록으로 빠지거나 안 그러면 대성리 쪽에서 제2외곽에서 지방도를 한 2.5km만 연결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뭐 지속적으로 좀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제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좀 접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을에 국회의원 포함해서 도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원님들 협조 받아가지고 그런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요구하는 건 뭐냐면 수동 IC에서 그 상동리, 연화리 쪽으로 해서 터널로 해서 얘네들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지금도 여기 자료를 주신 걸 보면은 그 이해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또 우리 가평군의회에서 이제 권원선과 아니면 결의를 줬더니 이제 남양주시 쪽에 조금 반발이 있었는데 이것은 반발이 있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민 설명할 때 수동 IC에서 연화리까지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2외곽 순환도로 벗어나는 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서울청이 되든 아니면 국토부에 가서 항의를 하려고 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마시고 자료를 좀 주세요. 찾아오세요. 뭐 수동 IC에서 연화리까지만 터널만 해서 공사가 된다 그러면 수면 쪽은 특별한 변화가 올 겁니다.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80주를 줬으면 80주 다 가져가서 써있어야 되는데 30주만 썼으니까 50주는 팔아먹었든지 아니면 뭐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이러지 않았겠느냐. 그럼 그 부분에서 해명을 해봐라. 50%
도로에 대한 행방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조만간에 그 민호님하고 그 브로크레인 제사하고 구치하신 분들하고 만나보면서 만나보면 어떤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물 가는 거는 그게 크게 우리가 고민을 안 했어요. 소형강 문을 열으면, 민을 열으면 가평에 직접적인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재작년에도 비었을 때도 소형강 문을 열어서 피해가 온 거고, 그래서 그런 좀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매뉴얼을 우리 안전재난과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한강사업단에서 갖고 계셔야 돼요. 또 시설관리공단도 매뉴얼을 가지고 한번 대처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인 행정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말씀드렸고요. 도시계획 도로가 분명히 그어져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그어져 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운동장을 닦으면서 그 당시 운동장 진입로를 넓게 하자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4차선으로 뚫고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이렇게 가가지고 그 공업사 쪽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해서 12m 도로가 종전에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에 맞춰서 이제 거북빌라라든가 CU가 2005년도에 허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가평에 봤을 때에 큰 벽을 긋는 도로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운동장하고 똑같이 선을 긋자.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지금 그 금호타이어 있는 쪽에 선은 12m가 그쪽으로 돼 있던 건데 거기서부터 기준해서 이쪽으로 이제 거북빌라 쪽으로 해서 2009년도에 저희가 선을 다시 걷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왜 집을 지었다고 하느냐 얘기도 조금 있는데 가평군의 도시계획을 좀 바꾼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운동장부터 사다를 똑바로 뚫자 이래가지고 선을 그래서 추진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2009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걷습니다. 제가 도시계획할 때 걷는데 2009년도에. 그래서 2009년도에 긋고 나서 이제 그대로 지금 집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있는 것보다가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나머지를 밀어서 선을 걷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네. 그 사거리에다가 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은 그 건물을 부시지도 않고 그 금호타이어 쪽으로다가 자연스럽게 도로를 내면서 나가지 않을까요? 4차로의 회전교차로를 검토하려면 그 회전 반경이 우리 군청 앞에 있는 것보다가 조금 더 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이영진 선생님네 집도 더 쳐야 되고 지금 그 옆에 그 자동차 용품 파는 데도 더 노란에 돌리라니까 더 쳐야 되고 지금 그 CU 뒤에 그 빌라 뒤에 있는 빌라 하나 있습니다. 그쪽도 어느 정도 좀 더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제가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거는 더 많은 걸 쳐야 되는 문제점에서 지금 못하고 그 앞으로 이제 저희가 도로 개설 완료되면 교통량에 따라서 어느 쪽이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교통 신호 체계를 구정을 하죠.